무자성 내년 병오년에 태어나는 붓다. 해마다 년초가 되면 한 해의 기륭을 알려고 점집에 들르거나 철학관을 찾는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미리 알아서 대비하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된다. 인류가 척박한 야생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이 모든 현상계와 시스템계는 환영에 가깝다. 그런데도 주변 지인들의 질문과 요청이 있고 해서 나름 잡기로 여겨서 접어두었던 능력을 발휘하여 내년 병오년 사주를 풀어보자. 인생이란 운명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신념을 굳건히 하고 실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사주풀이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오묘한 시스템에 의하여 틀리는 것보다 맞는 경우가 더 많다. 깨친 자의 경우에는 사주란 무의미하지만 참고로 방편으로서 알아두는 것도 지혜이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손쉽게 변환기를 통하여 음력과 양력이 자동으로 변환된다. 즉 인터넷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음력과 양력 생일이 계산된다. 사주는 태어난 연도와 달 그리고 날짜와 시간으로 각 2가지씩 속성으로 총 8가지를 가지고 풀이한다. 그 중에서 자신이 태어난 일주를 자신의 근본 속성으로 기준으로 하여 다른 속성들과의 연계성으로 풀이한다. 병오년에 태어나는 사람의 속성은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 달리는 말의 기운인데 붉은 말로써 척토마에 가깝다. 활동적인 성향으로 태어나기에 기세가 지나쳐서 통제하기 힘들고 강하기에 자유분방하여 여자보다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왕성한 불의 해인 내년 병오년에는 자신의 사주와 어떻게 대비되며 대처할 것인가인데 자신의 일주와 대비해 풀어보자. 병오년에는 자신이 태어난 날의 일주의 갑과 을 그리고 호랑이띠와 토끼띠인 인과 묘가 들어있으면 나무목의 기운이 강하여 불과 나무가 화합하여 길하다. 다만 가스라이팅과 같은 타인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이 화마에 휩쓸리듯 동요되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 즉 병오년에 갑과 을이 인과 묘와 겹쳐 있으면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잘 풀리고 의지가 박약하면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해이다. 또한 자신이 태어난 날의 일주에 병과 정 그리고 뱀띠와 말띠인 사화호가 들어있으면 불화의 기운이 강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제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만 역동성 있게 움직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자신의 감추어졌던 재능을 발견할 기회가 된다. 즉 병오년에 병과 정이 사와 오와 겹쳐 있으면 사건 사고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감춰진 또 다른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해로 삼으면 적당하다. 자신이 태어난 날의 일주에 무화기 그리고 소띠와 용띠 양띠 개띠인 축과 진미 술이 있으면 흑토의 기운이 강하여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큰 재난도 없으며 투자를 해도 내년은 괜찮은 해이다. 다만 지혜롭고 현명하지 못하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며 성실성이 부족하다면 미래에 화근을 심어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즉 병오년에 무화기가 축진미술과 겹쳐 있으면 괜찮은 한 해가 될 것이지만 자신이 지혜로워야지만 주어진 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의 일주에 임각에 그리고 쥐띠와 돼지띠인 자와 해가 있으면 물수의 기운이 강하여 공경에 처할 위기가 생겨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해이다. 다만 불의 기운이 워낙 강한 병오년은 오히려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만한 좋은 기회도 주어지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즉 병오년의 임과 개가 자화해에 겹쳐 있으면 일시적 고난이 있겠지만 점차로 나아져 새로운 도전의 발판이 된다. 자신이 태어난 날의 일지는 일주의 경과 신 그리고 원숭이띠와 닭띠인 신유가 있으면 쇠금의 기운이 강하여 고난과 시련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해이다. 다만 마음을 굳건히 하여 흔들림이 없다면 시련은 오히려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역할을 하며 위기가 곧 기회나 마찬가지이게 된다. 즉 병오년의 경과 신이 신과 유에 겹쳐 있으면 서로 충돌하여 시비가 끊기지 않지만
이런 시련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이 성숙해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불의 기운이 강한 병원년에는 붓다급의 위인이 태어나기에 적당한 기운인데 태어난다면 언제 어디쯤일까? 붓다급의 탄생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아픔과 슬픔의 과정이지만 인류를 위한 대자비의 실현이다. 병오년에는 열기를 식혀주는 차가운 동짓달이 길하다. 상극이 곧 상생으로 이어지듯 상극의 기운을 통하여 부서지고 녹고 갈고 닦아야 위대한 붓다가 된다. 즉 월주와 일주 모두가 강한경, 금으로 되어 있어서 병호의 화염과 서로 상충해야 하지만 괴로움을 통하여 붓다가 만들어진다. 경자월 음력 11월 4일 즉 병오년 경자월 경신일 또는 경자월 음력 11월 24일 즉 병오년 경자월 경진일이다. 그러나 음력 11월 4일은 자만심이 너무 강하여 아직은 붓다에 이르기는 힘들어 보인다. 반면 음력 11월 24일은 불과 흙이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불과 최강의 무쇠가 맞붙으면 능히 붓다가 태어날 사주이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양력으로 2027년 설날이다. 보살이 마지막으로 붓다로 태어나는 것은 장소와 시기 등 모든 것을 맞추어 둔 후에 스스로 정하여 태어난다. 위치적으로 보면 바다가 있는 동북 방향이다.